오늘은 돈 얘기할 겁니다. 사실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엄마 혼자 아이 둘 데리고 374일 24개국을 여행한 총 경비는요, 두구두구 이만큼입니다. 미쳤다 싶죠. 거의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들 중에서 큰 덩어리들이 있었거든요. 얘들은 꼭 하자. 얘들은 꼭 하고 나머지 것들은 조정을 해가면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고, 가장 많은 분야에 돈이 든 게 지금 항공이랑 교통비를 나눠놨는데, 이게 두 개가 다 교통의 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교통비가 제일 많긴 해요. 이동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고, 이 말은 뭐냐, 길에다 돈을 다 버렸다. 여행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무튼 그렇고요. 왜 이렇게 항공비가 많이 나왔냐, 1600만 원이 항공비로 나갔거든요. 이게 저희가 대륙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나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낭 메고 여행을 다녀가지고 짐을 많이 늘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 나라만 가기로 합니다. 왜냐면 북반구 남반구가 계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가 여름일 때 북반구에 있다가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남반구로 넘어오자, 뭐 요런 계획이었거든요. 나름 좀 잘 짜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1월 말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따뜻한 동남아시아에 있다가 여름에는 그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아랍에미레이트, 아제르바이잔 뭐 이렇게 쭉 요렇게 북반구 그리스까지 있다가 이제 가을이 되기 시작할 때 아프리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반구로 넘어온 거죠. 남반구로 넘어와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있다가 약간 가을쯤에 미국을 딱 찍고 이제 멕시코로 넘어온 거죠. 멕시코는 약간 연중 기후가 온화해가지고 겨울을 이제 멕시코에서 보내고 크리스마스랑 새해도 멕시코에서 맞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장 큰 금액을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귀국행이 가장 컸습니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저희가 멕시코에서 일본으로 귀국을 했거든요. 사실 일본으로 오나 한국으로 오나 항공료가 비슷한데 저희 애들이 일본을 너무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일본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82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장 큰 항공료가 들었고, 그 다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예요. 대륙과 대륙을 이렇게 막 횡단하는 거는 금액이 많이 들거든요. 그때 미국으로 넘어갈 때 2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3인 기준입니다. 어른 한 명이랑 아이 둘. 근데 아이들도 사실 항공료가 막 반값이 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3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비가 이렇게 900만 원이나 된 게, 멕시코에서 버스를 많이 탔는데 버스 가격이 싸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가 튀르키예랑 그리스에서는 차량 렌트도 했거든요. 제가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관광지를 렌트카를 타고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내 맘대로 가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든 게 숙박비인데요. 저희가 어른 한 명, 초등학생 아이 2명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곳에서는 더블 베드에 3명이 들어가는 거를 허락을 해줬어요. 보통은 왜냐면은 성인 2명 기준이고 아이는 약간 0.5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어른 한 명이 1에 아이가 0.5 둘이라 가지고 2인분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장기로 머무르거나 그럴 때는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실 숙박비는 장기로 있으면 있을수록 싸지거든요. 한 달을 통으로 예약을 한다든지 뭐 2달을 있는다든지 그렇게 예약을 하면 싸지고, 미리 예약을 하면 또 싸져요. 뭐 2달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3달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금액이 싸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여행의 성격과 제 성격과 뭐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계획을 쫙 하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지? 어디 자지? 이렇게 해서 검색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방이 잘 없는 경우도 많았고 상태가 좀 안 좋은데도 어쩔 수 없이 예약한 경우도 많았고 숙박비를 많이 못 아꼈습니다. 멕시코에서 마지막에 한 달 살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저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괜찮죠? 우리가 약간 배낭여행으로 간 거라 배낭을 메고 다녀서 여행자 숙소,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도 사실 종종 머물기도 했는데
하는데 그 빈도가 많지 않았던 게 저희가 3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침대를 하나씩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싸지 않아요. 보통 싼 곳에 가도 10,000원, 20,000원씩 드는데 그러면은 3명이 하면은 60,000원 정도가 드는데 거기는 더블베드 하나를 구하면 방이 한 50,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게스트하우스에 침대를 3개 빌릴 이유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막 사교적인 성격인 것도 사실 아니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더라고요. 이게 사람까지 신경 쓰면 이게 피해가 갈까봐 신경을 쓰고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조심시키고 이런 게 너무 좀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식비는 1,794만 1,645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초반에는 동남아시아에 있을 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있을 때는 요리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사 먹어도 싸니까요. 사 먹어도 셋이서 먹으면 뭐 10,000원이면 먹을 수 있고 저희가 비싼 식당을 가지 않아요. 저희 현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구하고 숙소를 보통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구하면은 그냥 관광지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 사는 마을에 있거든요. 그 마을에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가요. 그러면 대체로 뭐 싸고 맛있는 것들을 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입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인도네시아도 갔었고 인도도 갔었고 아프리카도 갔었고 멕시코도 갔었는데 한 번도 물갈이를 하지 않았다. 발리벨리가 뭔가요? 배가 아픈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첫째가 맨 마지막에 멕시코에서 한 번 배탈이 난 적이 있긴 한데 그건 그냥 음식을 좀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고 일단 나라를 이동하면서 일명 얘기하는 그 장염 뭐 그런 거를 한 번도 겪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죠. 여행이 체질인가? 하반기가 돼서는 이제 너무 한국 음식이 고픈 거예요. 김 먹고 싶고 김치 먹고 싶고 막 계란에 밥만 먹어도 맛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쌀만 잘 구하면 쌀이랑 계란은 어딜 가도 잘 있으니까 쌀을 잘 구해가지고 밥을 좀 해 먹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굉장히 못하는데 자꾸 이게 생존형 요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긴 하더라고요. 관광은 사실 이것도 아프리카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나미비아가 진짜 비싸거든요. 갑자기 계획이 없던 나미비아를 가는 덕에 예산이 좀 많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큼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금액은 이것저것 잡다하게 뭐 그런 거 장난감도 사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저희가 6,000원으로 다녀오자였거든요. 그리고 2천만 원 정도는 여분으로 놔두자. 근데 끝까지 쓰고 왔죠. 8천만 원을 꽉꽉 채우고 쓰고 왔단 말이죠.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마련하고 1년 안에 최대한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돌아오자. 이렇게 딱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 단 한 번도 집에 오고 싶었던 적이 없어. 왜냐면요. 이게 왜 여행이 길어지면 슬럼프가 오고 막 그러는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아직 너무 많아. 근데 나에게는 1년밖에 없어. 1년이 지나면 다시 직장 돌아가야 돼.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마냥 좋은 거지. 당연히 여행지에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 버스는 놓치고 사고도 한 번 났었던 적이 있고 하여튼 별의별 아이들 사고를 또 다치고 그러는데 힘든 것보다 내가 자유를 1년 동안 누리고 있다는 그 행복감이 더 커서 사실 이렇게 무기력 슬럼프가 온 적이 없었어요. 집에 오고 싶었던 적도 없었어요. 모아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게 뭐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았나 아니면 양육비를 많이 받나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재산 분할도 하나도 못 받고 분할할 재산이 없기도 없었고 양육비도 지금 거의 못 받고 있어서 밀린 양육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아껴서 살아야 되는 게 맞긴 맞아. 근데 왜 이렇게 8천만 원이라는 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무슨 세계 일주라니 이 엄마가 제정신인가. 사실 제정신은 아닙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세계 일주로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약간 좀 제정신 아닌 채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데 그때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냐면 가장 큰 거는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참